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극한의 두 번째 파트고요. 그 파트의 주제는 급수예요, 급수. 자, 그러면 처음에 급수랑 부분합에 대한 개념을 먼저 할 건데요. 왜 먼저 하냐면 급수라는 개념과 부분합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많은 학생들이 급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니까요.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급수라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합니다. SN이 이제 결국은 합이잖아, 합. 부분합에 대한 개념, 여기다가 리미트를 쫙 씌워주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일까요? 원래 SN이라는 것은 A1, A2, A3 그래서 마지막 AN까지를 더하는 건데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워주게 되면요 이렇게 해서 N이 계속 커지는 거죠. N이 무한대로 커지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은 계속 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랬을 적에 이 값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그마 SN을 이렇게 놓고 있었죠. 이렇게 할까요? 먼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SN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 아하, 얘는 일반항에다가 시그마를 붙이니까 요걸 좀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다가 리미트 씌워주는 거예요. 요거 SN은 요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요렇게. 요것이 이제 SN이니까. 이거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뭡니까? 얘는 시그마를 다 묶어서 그냥 n은 첫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더하는 걸 말합니다. 라고 정리합니다. 얘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근본적으로 전환식 의미는 A1부터 A2 쭉 나가서 AN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AN 플러스 1 쭉 나가서 영토로 가는 것, 이걸 다 더하는 값이 급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계속 무한대로 더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이 값이 어떻게 수렴할 것이냐? 수렴할 때가 있어요. 수렴할 경우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기호고 부분합, 요것이 부분합이 되는 거죠. 요것이 부분합이 되는 거예요. 전체 합이 아니라 부분합. 진짜 부분합이 되는 것이고 얘는 언제 수렴하니? 얘가 수렴할 때가 있단 말이야. 이걸 정리 좀 해놓으셔야 돼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분수일 때 수렴합니다. 자, AN이 부분 분수일 때 수렴해요. 이거 출제 잘 된 게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할게요. 두 번째는 언제 수렴하냐면은 등비수 열릴 때 수렴합니다. 즉, 얘를 유식한 말로 등비급수가 될 때 수렴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해석하시면 되고, 문제 볼 때마다 급수 문제가 수렴하는 경우는 그 두 가지가 출제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문제를 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개념은요, 급수의 수렴 발산의 판정이군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좀 보실게요. 자, 이거 출제가 진짜 많이 되거든요. 많이 되는 개념이니까 좀 정리하도록 하시고요. 자, 일단 문제를 보려면 아시겠지만 급수가 한글로 말하면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 리미트 A의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어야 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 값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야. 줄어들면서 AN, 일반항, n번째 항의 값이 0으로 가까워질 때, 그때 수렴하는 겁니다. 네, 물론 그 0은 성립하지가 않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 그런 것보다는 출제가 되는 것이 급수가 수렴할 때 항상 주어지면 이렇게 주어져요. 어떠한 값이 주어져요. 이렇게 A가 뭐한테 가고 AN이 알파일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딱 이렇게 문제 보면은 보자마자 얘는 리미트 AN이 0으로 가겠구나를 이 문제에서 바로 그냥 알고 푸는 거야.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너무너무 출제 잘 되니까 일단 한번 얘를 가지고 증명해 볼까요? 증명 간단해요. 이렇게 합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sn을 우리가 s로 수렴하다고 치면 볼 것도 없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바로 앞에 항 sn-1항까지 합도 s로 수렴하겠죠. s로 수렴할 때 그러면 우리는 AN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AN을 얘는 SN-S
Sn-1이잖아요. 이렇게 할게요. 맞죠? 양변에 똑같이 리미트 씌울게요. 리미트를 동시에 씌웁시다. 동시에 씌웁시다. 어차피 리미트는 다 분리가 되니까. 하게 되면 이 값이 방금 전에 했지만 S로 수렴한 돼요. 얘도 S로 수렴한 돼요. 당연히 S-S니까 빵으로 수렴하겠지. 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an이 0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리고 뒤에 이제 문제들이 여러 개 나왔거든요.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공부할 건데, 자, 등비급수는 저 첫 시간에 말했지만, 첫 번째 개념에서 말했지만,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가 참 많지가 않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값이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막 더하게 되면 이게 수렴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등비급수나 부분급수 말했잖아요. 등비급수 수렴할 때, 또 수렴할 때가 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등비급수라는 말의 의미는 이거죠. 자, 이게 동수 일반항이잖아요. 일반항을 가지고 쭉 나열시킨 거야.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항 계속 무한대로 더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그치? 자, 등비수를 했듯이 첫째 항이 0일 때 조심해야 돼요. A가 0일 때 당연히 0, 0, 0, 0, 0, 0이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에도 첫째 항이 0일 때 수렴합니다. 다만 0이 아닐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R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경우인데, 자, 기억하시겠지만 이 R이 항상 네 가지 경우 나오는 것이죠. 네 가지 경우 이렇게 절대값 R이 이보다 컸을 때,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이보다 작을 때,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라고 치면은, 자, 이거는 볼 것도 없고요. R이 1보다 크다라는 경우는 얘는 이 값이 계속해서 커지겠죠. 그렇죠? 얘는 그냥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겠죠. 마이너스 값이 돼버리면은. 자, 그런데 R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런 느낌이죠. 해봅시다, 우리. 이건 결국 SN을 구하는 거니까 등비수열의 합 SN은 5분의 1-R분의 A 그 다음에 1-R의 n제곱이라고 써놓고 문제를 풀자. 자, 그렇게 되면은요, 자, 보세요. R이 만약에 내가 요 사이에 있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과 R이 1 사이에 있는 값을 집어넣는다고 치면은, 자, 보세요. 이 값이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0으로 쓰려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요 사이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R의 n제곱은 당연히 0으로 수렴합니다. 자, 방금 배웠잖아요. 등비수열은 이렇게 할 때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얘는 나머지만 남는 거야. 어차피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건데 나머지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1-R분의 A라는 값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 값에서는요 1-R분의 A로 수렴합니다. 이게 바로 수렴하는 값이야. 이렇게 이해되시죠? 요거에 대해서. 자, R1이면 어떤 느낌이죠? R1이면 A 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발산. 볼 것도 없이 발산이야. 마이너스 1 때도 마찬가지죠? 1, 그러니까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A 쭉 나가면서 언제 짝수인지 꼴수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발산합니다. 진동. 결국은 수렴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A가 0일 때나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살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얘는 수렴 조건에 대한 공식과 동시에 수렴 값을 알 수가 있어요. 수렴 조건과 동시에 수렴하는 값을 알 수가 있다고요. 첫 번째 수렴에 대한, 그러니까 등비급수에 대한 정리. 두 번째는 수렴 조건에 대한 공식이 나오는데 뭐가 된다? 주로 A가 0일 빠져버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R이 1 사이일 때 나오고,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Sn, 즉 저 값을 어디로 수렴한다? 그렇죠. 1-R분의 A로 수렴한다. 이 두 가지 정리하면 되겠죠. 이 조건이 들어갑니다. 어렵죠? 자, 이거 문제 볼게요. 이거 문제 보면 이것도 그냥 기록을 내면 되죠. n1부터 무한대까지 an. 자, 제가 지난시간에 설명했었지만 이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급수에 대한 표현이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sn에 대한 표현을 바탕으로 했었죠. 얘를 이렇게 표시한다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시그마를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고, 일단 여기 나와있지만 다 같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표현만 정확히 하면 한눈에 보이겠죠? 이렇게 세 가지 같은 표현이고, 우리의 관심은 여기 요 값이 이거라는 거죠. 이게 4라는 거죠. 이게 4. 기억나십니까? 요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이게 급수에서 성질은 얘가 수렴하면, 얘가 어떠한 값으로 수렴하면 얘도 요 값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도 0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쵸? 0으로 한단 말이에요. 딱 보이죠? 한눈에 보이는 거야. 그 다음은 5분의 4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분의 4라는 답을 알면서도 확실하게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와 두 번째, 리미트 a의 0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거야. 내가 이 답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죠. 그렇죠? 정확한 개념. 정리할게요. 자, 이런 설명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급수가 무한 빠졌습니다. 급수가 수렴할 때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등비급수, 분무수. 이 두 가지가 합해서 문제를 냈네요. 그렇죠? 따라서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 프로세스는 급수의 수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어떻게 한다고? 등비급수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보이는 분무수가 있다는 거. 등비급수 공식 뭐였었죠? 그렇죠. 얘는 1-r분의 a. 당연히 R이 -1과 1 사이일 때 1과 1이니까 상관없죠. 그렇죠? 분무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는 그냥 분무수 공식에다가 1, 1이 나열시켜가지고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자, 봅시다. 단순하니까 첫 번째 등급수 보자. 개요부터. 얘는 1 공비가 2분의 1이고 첫째 한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되는 거니까 아싸 1 돼버리죠. 그렇죠? 2분의 1분의 1.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거를 해가지고 뺄게요. 어차피 시그마 분리되니까. 두 번째 시그마 분리하니까 그대로 합시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분무수 바로 쓸게 공식 b-a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a분의 1 2분의 1이니까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적은 다음에 2분의 1 같은 경우는 앞으로 땡깁시다. 땡기네. 알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1, 1을 나열시키라고요.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분의 1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분의 1 3 집어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으로 축으로 쭉 나가는데 막 지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워지면서 남는 것은 이 두 개가 남고 뒤에는 할 필요도 없다. n분의 1, 무한대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무조건 n입니다. 영어로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 답이죠.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3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얘는 4분의 3이 될 것이고 또 두 개를 빼면 정답은 4분의 1 되는 것이죠. 1번 이해되시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런 경우만 잘 정확하게 인지해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2013년도 9월 7일날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딱 보다시피 급수가 나와 있는데 분수꼴 나왔네. 그렇죠? 자,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얘도 프로세스에는 분비급수죠. 그렇죠? 분비급수 공식으로 문제 푼다. 분비급수는 공식이 있다. 1 마이너스 r분의 1 그대로 봅시다. 자, 그러려고 보니까 두 개가 분리가 되죠. 첫 번째 분리합시다. 분리.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어떻게 분리하죠? 이렇게 분리하면 되겠죠. 요거 묶으면은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2의 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죠? 요거 보세요. 요거는 3의 n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분리했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시그마끼리는 항상 분리가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3의 마이너스 1제곱 바깥으로 빼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빼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6과 그 다음에 3을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어떤 공식이 있어요? 이거 플러스 N 이 공식 있죠? A의 N제곱, B의 N제곱은 A, B 분의 전체 N제곱으로 바뀌는 거 이거 지수부터 했었잖아요. 그죠? 요거 이용은 무슨 푼거야 이렇게 두 개. 여기 집어넣으면 요거의 공비는 3분의 1 될 것이고 얘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되기 때문에 얘는 공식 쓸 수 있죠? 그대로 쓸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와 1 집어넣으면 3분의 1 되는 건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이 앞으로 땡길게요. 어차피 얘는 공식이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1 마이너스 R분의 1 플러스 분의 이렇게 되네. 첫째 항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가 되죠? 이거는 3을 곱하고 시작할까요? 3을 곱하기 해서 얘는 3 마이너스 2분의 되는 거 알겠지? 그렇죠. 여기다가는 2 곱할까요? 2 곱하기 시작할까? 그러면 3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죠? 2 플러스 1, 3대를 알겠죠?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따라서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3, 3은 9분의 1 해가지고 계산하면 통분시키면 18분의 9, 마이너스 1 해가 18분의 7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계산을 일부러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해본 이유는 뭐냐면 조금 더 빨리 풀기 위한 요 분수 계산 어떻게 하냐 먹지 말고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 곱해가지고 계산하기 좋아요. 통분보다 더 빨라요 이게. 통분하게 되면 복잡해지니까요. 그냥 분수는 없애고 시작하세요. 뭘 곱한다? 분모들의 최소 분수를 곱해가지고 없애는 겁니다. 분수를. 정리할게요. 자, 4번. 공비가 3분의 1이 등비수열 A에 하여 공비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식이 나왔네요. 자, 곱수가 나온 곱수가 36이래요. 자, 보이시죠? 등비곱수죠, 그렇죠? 아하, 얘는 그래서 등비곱수에 대한 계산이고 등비곱수 식이 뭐죠? 이것은 1 마이너스 R분의 A. 계속 생각하는 그쵸? 이거는 가장 기본적이에요. 주어진 게 R이니까 A 구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공식에 그대로 대입합니다. 자,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1 마이너스 R분의 A 요것이 36 되는 거잖아. 됐죠? 그리고 3분의 2니까 3분의 1 똑같이 곱하면 3분의 1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지워지고. 그럼 A가 얼마가 됩니까? A는 3, 1은 3, 3, 2, 6 곱하기 2니까 2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뭐라니? A2. A는 바로 봤었죠. 등수열이니까. 첫째 항 곱하기 24 곱하기 그 다음에 공부에 n-1제곱이니까 A2는 여기 20원이면 되겠죠. 24 곱하기 20원이면 1이니까 3분의 1 38에 24 그치 매우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등급수는 공식 하나 가지고 문제 푸는 게 되게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그럼 좀 정리합시다. 점검 문제 보면 2014년 4월 19일 국가대 17번 문제고요. 자, 딱 볼 것도 없이 그냥 시그마 값이 수렴하네. 아하, 급수가 수렴하네. 프로세스. 급수가 수렴하네. 기억나시죠? 급수가 수렴할 때는 어떻다고요? 그렇죠. 리미트, 일반항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일반항이, 근데 우리 일반항이니까 일반항이 어디로 간다? 얘가 0으로 수렴한다. 자, 이거 가지고 문제 쓰는 거지. 자, 그러면 필요한 게 뭐니? 우리가 n분의 an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다가 분모 분자에 n분의 an을 만들어야 돼요. n분의 a 만들려고 그러면은 n제곱으로 n제곱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왜냐면 n분의 a를 만들려면 an이 제곱이니까 n제곱이 필요하잖아요. 식을 좀 정리합시다. 자, 정리하면 얘는 그냥 n분의 an 되는 걸 아시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n제곱분의 1 곱하면 1 돼버릴 것이고 얘는 2n 곱하기 n제곱분의 1 n분의 2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왼쪽은 n분의 an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3 될 것이고 자, 보이시죠? 얘만 0으로 수렴하죠? 2는 때문에 0으로 수렴하고 n분의 an도 0으로 가네 얘도 0으로 가네 남는 공식이 마이너스 3 나오니까 정답은 마 3 되는 내용이고 급수가 수렴한 조건에 대한 얘기 어렵지 않지요? 자, 할게요. 2014년 6월 21일 지방직 문제고요. 수열 AN이 나왔는데 요거 확인해보고 모르겠네. 얘는 뭐 등비수열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안 보이죠? 자, 이럴 때 급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 급수가 수렴하는 거는 등비급수 또는 부분분수밖에 없는데 부분분수 아니잖아요. 그렇죠? 등비수열이겠네. 일단 보니까 이 자체가 어려워. 그럴 때는
프로세스. 딱 보고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한다? 자, 딱 보고 어떻게 할까? 딱 보고 일반하니 잘 모르겠는 경우, 잘 모르겠는 경우, 이런 경우는 무조건 뭐란다? 일일이 나열시킵니다. 나열시켜야지만 규칙이 보여요. 이것이 원래 수열의 원리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 해봅시다. 얘는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막 따뜻하게 보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1 집어넣으면은 0 되나? 처음이 0 맞죠?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2 되니까 1 그 다음에 0 1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5 n제곱분의 n이 관심이잖아. 얘는 0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 집어넣는 거니까 5의 제곱분의 1 3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은 5의 세제곱분의 5의 4제곱분의 1 자 보이죠? 그랬더니 이제 얘가 완벽한 등비 수열이 돼버렸죠. 이해되십니까? 얘가 등비 수열인 거야.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 다 지워보고 나면 얘가 첫 탄이 되겠죠. 첫 탄이 얘가 되는 거야. 뭐가 어떻게 된다? 첫 탄이 원리 같이 맙시다. 왜냐면 5의 1제곱분의 1이니까 첫 탄이 5로 바뀌는 거죠. 얘는 5의 제곱 25분의 1 돼버릴 것이고요. 등비가 어떻게 되냐? 등비가 5의 4제곱분의 25분의 1이니까 25분의 1 만든 수열이지. 그랬더니 새로운 수열이 만들어진 거야. 요거가 좀 보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결국은 저 수열의 첫째 항이 25분의 1이고 공개 25분의 1이니까 등비 급수의 공식에 의해서 쓰면 되겠지. 그거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an과 5의 n제분의 an 구한 이후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뭐였지? 1 r분의 a 1 r분의 a 25, 25%가 됐죠. 얘는 25 24분의 25 하면 1되는 거 알겠지? 정답은 1번 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냥 아는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일일이 나열시켜가지고 일반 찾아보니까 등수열이네? 첫째 항과 공비가 좀 바뀌었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등급수로 풀겠죠. 물론 실효적인 방향은 딱 보자마자 등급수는 보여야 됩니다. 시그마 어떤 값이 수렴하잖아요. 값이 수렴하는 게 보이잖아요. 이해되시죠? 확인할게요. 7번 2015년 4월 18일 9가지 문제고요. 자연수에 대한 부등식이 나왔는데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A의 개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얘는 A의 개수가 좀 특이하네, 그치?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 얘는 부등호가 주어진 식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죠. 자,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고 치자. A 그 다음에 X, B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등호가 있는 경우 이번에는 둘 다 등호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X의 개수를 구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물론 등호가 바뀔 수가 있어요. 얘는 몇 개가 된다? 해볼까요? 여기 1이 있고 3이 있다고 치자. 이 자연수 사이 자연수 뭐 있어? 2밖에 없죠. 그렇죠? 어떻게 한다? 얘에서 빼. B에서 A를 뺀 다음에 2죠. 한 번 더 뺍니다. 얘는 등호가 없는 경우는 한 번 더 뺀다는 것이 있고요. 만약에 막히면 해보면 돼요. 숫자 집어넣으면 돼요. 얘는 그냥 B에서 A를 빼면 됩니다.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1, 3, 1, 2, 3 3개가 되잖아. 3 빼기 하면 2가 되니까 더하기 1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식이 나온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부등호가 주어진 정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연수 죄송합니다. 자연수죠. 자, 그대로 풀자. 그러면 첫 번째 할 일은 자연수 A의 개수이기 때문에 AN은 둘의 관심은 자연수 A의 개수를 말하는 거잖아. N에서 N-1을 빼세요. 아니구나. 로그가 주어지면 로그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 로그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죠. 로그 값을 말하니까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저는 어떻게 되죠? 5의 n-1 제곱과 그 다음에 a가 그 다음에 5의 n제곱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치? 얘 개수니까 자연수 개수 a는 등호가 하나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빼면 되겠지. 두 번째 공식 이거잖아. 그치? 빼면 되잖아.
됐죠, 여러분?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이런 경우 어떻게 풉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 5 곱하기 5의 n-1을 묶어가지고 작은 값으로 묶어주는 거잖아. 그치? 얘는 5빼기 1이니까 4 곱하기 5의 n-1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자체를 이걸 집어넣는 거죠. 두 번째, 그대로 집어넣자. 네, 시그마. 풀지 말고요. 이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4분의 바깥으로 뺄게요. 이렇게. 그쵸? 이게 지금 분모에 있잖아. 요거 1이라고 치면은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그쵸? 이제 보이시죠? 아니면 1부터 5까지. 자, 그랬더니 이 부분이 당연히 분리수가 되고 얘가 수렴하잖아요. 분리수 쓸 수밖에 없잖아. 그치? 얘는 분리수란 것을 알 수가 있고 분리수 공식으로 문제 풀면 되겠죠. 자, 한번 계산해보세요. 정답이 몇 번에 나온다면 정답은 16분의 5라는 값이 나온답니다. 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요 개념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이거 안 헷갈려거든요. 근데 숫자 몇 개만 적어보면 돼요. 몇 개 정도 되니까 이런 것들은 잘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복잡할 줄 알았는데 막상 적어놓고 보니까 등비급수네. 사실 등비급수란 것을 알고 풀어야 되겠죠. 자, 2015년 5월 30일에 동시한 문제고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또 알고 보면 복잡해 보일 뿐이지 마지막 있는 게 뭐야? 그쵸? 당연히 급수가 수렴하니까 등비급수겠네, 그치? 오늘 부분 분석일 때 뭐 둘 중 하나일 텐데 등비급수를 한 개 놓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어진 키워드를 딱 보니까 이 부분인데 여기서 원이 주어졌고 기울기가 어쩌고저쩌고한 원의 접서 나오지, 그치? 접서에 대한 식이 나왔어. 그러면 두 가지씩까지 문제를 푸는 거고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을 말하기 때문에 얘는 프로세스. 우리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 기억나십니까? 자, 공식이 있는데 내가 공식을 외우지 말라 그러거든요. 얘는 공식 외워서 풀면 공식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요. 그냥 D는 R이라는 원리 이론에서 푼다라고 항상 말을 합니다. 그래서 D는 R 이론에서 푼다라는 것을 알고 접근합니다. 물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가 있고 위에 점이 주어진 경우, 위에 점 주어진 경우는 공식을 푸는 게 좋아요. 특히 중심이 없고 나올 때는 그렇고 그 다음에 밖에 정할 때 이런 거 나올 때 원리는 가장 중요한 건 D는 R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원이 있어. 기울기가 이런 원이 있다고 치자. 그럼 두 개의 접선이 생기지. 그랬을 때 얘는 뭐랑 똑같아?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 수직 거리 D와 당연히 반지름과 같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이 방정식의, 이 직선 원리식의 일반형으로 표현합니다. 일반형으로. 그치? 그래서 ax 플러스 by는 c는 0이라고 놓고 공식 쓰죠. 공식 뭐죠? 공식은 이렇게 말합시다. d는 중심을 x1, y1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d는 뭐분의 루트 a제곱 b제곱 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그대로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 공식이니까 한번 정리했어요. 자, 그대로 풉니다. 그대로 볼게요. 첫 번째 할 일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로는 공식 못 쓰잖아. 바꿔준다. 일반형으로 이렇게 바꿔준다. 어떻게 바꿔주니까 넘겨가고 싶으면 되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얘와 중심이 0,0 사이의 거리를 말하겠죠. 이거 D를 알려고 거야. 그래서 D는 루트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2분의 절대값 0, 0, 저거는 0, 마이너스 k. 요것이 반지름 R이 얼마입니까? 9의 마이너스 n제곱은요. 9의 마이너스 n제곱은 9분의 1의 n제곱 되는 거 아니겠죠? 이렇게 할까요? 9분의 1을 3의 제곱이니까 3의 2의 제곱 되는 거잖아요. 그치? 따라서 얘는 반지름이 3분의 1의 전체 n제곱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K가 구해지지. K가 그쵸? K가 구해집니다. K가 두 개가 나오네요. 그치? K는 절대값 K가 이거니까 K는 풀마
2의 3분의 1의 n제곱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K값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집어넣었을 때 x 절편이 an이래요. 그럼 x 절편이라는 것은 y 0 집어넣는 거잖아. y 0 집어넣어봐. 그러면 x는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k가 되고 얘가 x 절편이 an이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아하, 얘가 an이네. 그렇잖아. 이제 뭐라 하면 돼요? 집어넣으면 되잖아. 시그마 조심할 게 있네요. 제 1사분면. 1사분면이기 때문에 K 값은 인수가 될 수가 없지요. 무슨 얘기냐?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1사분면 이렇게 나가잖아, 그렇지? 무조건 플러스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가 안 된다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대로 씁시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우체인을 바깥으로 빼. 그러면 3분의 1의 n제곱이 되니까 공식에 의하여 1 마이너스 r분의 1 집어 천천히 집어넣으면은 3분의 1 곱하기 2가 되겠지. 3, 3 곱하면 얘는 3 빼기 1,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많이 복잡하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틀리기 좀 쉬운 문제, 좀 약간 곤란한 문제인데요. 하지만 크게 묻는 부분은 두 개밖에 없었지. 원의 접선의 방정식과 그 다음에 분비부수. 이게 보여야 돼. 얘는 두 가지로 푸는구나. 분비부수와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으로 푸는구나가 보여야 돼요. 사실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 개념은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아주 단순한 개념이에요. 아주 단순한 개념. 하나와 분비부수 두 개의 개념을 합친 거지. 이게 풀다 보니까 복잡하게 느껴질 뿐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두 가지 개념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공무원 수학의 문제들은요, 크게 많아봤자 두 가지의 개념, 아니면 정말 어려운 세 가지 개념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복합적으로 이런 것들 어떻게 조합시키느냐, 그런 거 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마칠게요.